백제의 미학을 이거보다 잘 쓴 거는 없어서 김부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 BC 4년 이거 잘못 썼어. 작신궁실했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그랬는데 8글자를 더 쓴 게 거미불로 화입을지었어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게 백제의 미학인데 정도전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정조대왕이 경희궁을 보고 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 헌종이 낙선제를 지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궁궐의 미학이면서 우리들의 미학인 거죠. 내가 이거를 전도하러 많이 다녔는데 우리 동네 미카사라고 하는 미장원이 있는데 이 미장원 사람이 매일 여기다 뭐 현수 판을 갖다가 걸어 놓는데 어느 날 갔더니 미카사 거미불로 화이불치 최고의 미용실이라고 딱 써있었어요. 요즘에 공예가들 팜플렛 오는 거 보면 내 공예의 목적은 거미불로 화이불친이다가 수없이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미장원까지. 전도가 잘 됐어요. 전도가 잘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개념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스 미술에 대한 개념은 빈켈만이 얘기한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예요. 단순성이 얼마나 고귀한 감정을 일으키고 위대한 감정은 시끄럽지 않다는 것을 파르테논 신전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개념은 여러 가지 현상에서 나온 공통점을 추출해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추출된 개념은 나머지 물건을 보는 가이드라인이 돼요. 이 개념을 알고 그리스를 방문한 사람하고 모르고 간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미불로 화이불치를 알고 조선의 궁궐을 보고 우리 유물들을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미술사가나 미학자들이 할 일인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지었을 뿐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정신적 가치는 이런 것을 얻어낸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택지적비 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나재성에 사는 사택지적은 이제 몸은 쇠약해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금탑을 세우고 절을 합니다 라고 하는 비문을 쓴 사택지적비라고 불려지는 건데 이 글씨가 이게 백제예요. 진짜. 그 착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조순한 글씨 딴 데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일제강점기에 사방공사 한다고 각 면에다가 큰 돌덩이들 주워오라고 그랬더니 이걸 주워왔는데 뒤집어 보니까 이 글씨가 있는 거야.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능사에서 나온 그 사리함에 여기에 위동왕이 여동생을 위해서 했던 건데 아까 봤던 사리함 같은 게 요 속에 싹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유명한 금동대학로가 이렇게 발견됐어. 이런 상태. 이게 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항원 항습이에요. 아까 왕사에 있는 거 그것도 항원 항습이야. 이게 한번 나왔다 들어가면은 달라지지만은 요 상태에 가만히 있으면 부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향로 중에서 아마 제일 클 거야. 중국에 이상하게 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거 반만해 다. 박산향로라는 게 이런 식인 거거든요. 박산이라고 하는 신선이 사는데 새가 머리에 있고 여기서 향이 피어난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벤치마커에서 향로를 만드는데 백제화 시킨 거가 이와 같은 건데 산봉우리가 있고 봉황이 마지막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오인의 악사를 비롯해서 사자, 코끼리, 산수 이 전체에 100개의 문양이 있어요. 근데
이 봉황이 구슬을 입에 물었다라고 쓴 사람인데 어디 입에 물었냐? 부리로 턱에다가 이렇게 딱 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빠질까봐 꽉 끼고 있어가지고 그 긴장감이 더 살아요. 입에다 물고 있다 그러면 저런 긴장감 없어. 그렇죠? 근데 향로는 향을 피워야 되잖아.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구멍에 10개가 있어요. 봉우리 사이사이마에다 10개. 그리고 봉황 가슴에 2개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싹 피어나오고 봉황 가슴에서 나온 거는 봉황의 입으로 싹 뿜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이거를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로는 할 수 없고 레플리칼로는 해봤어요. 근데 향로의 명작이 많은 것이 고려시대 청자향로가 많아요. 사자형, 기린형, 오리형, 뭐 칠보형, 보물 국보가 있어. 왜 그러냐? 사리하면 무조건 명작인 이유가 그건 사리함이니까. 향로는 절을 지으면 멋있게 짓고 불상을 놓고 대중이 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향로잖아요. 그 향로는 그들 능력 속에서 최고 가는 거를 놓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명작이 많죠. 그 청자 향로는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 결과는 엄청 멋있었어.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 향을 피웠을 때의 향로하고 없었을 때의 향로가 얼만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작가들이 쓰는 글이 바로 이 연기 같은 거예요. 이런 물체가 살아있게 만드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 손끝에 달린 거야. 아, 넘기기 싫을 정도로 멋있죠. 이걸 또 물리학자가 보고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속이 이 가운데가 비었고 요 목 있는 데가 터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향을 피워서 여기다 뚜껑을 딱 닫으면은 이게 완전히 닫히면은 연소가 안 되니까 이게 아마 어딘가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적당히 들어가서 잘 타서 연기가 나오면은 속에서 나오는 거가 턱주가리를 탁 치면은 이 방향으로 가다 마지막에 이렇게 간대. 일본의 정창원이라고 하는 효쇼잉이라고 하는 거는 고묘 황후가 성무 천황이 마누라가 그동안 왕이 자기가 받았던 선물들을 동대사에다 다 기증을 했어요. 저 북한에 가면 묘향산에 국채치신선 전랑관이라는 게 김일성이 이 50년 동안 외교사들한테 받았던 것들 30만 점을 그 전시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 뭐 불가리아, 이 알바니아, 우리하고는 거래가 없었던데 그것들이 많고 격투기에 이노끼가 뭐 선물한 거 뭐 이런 것들도 거기 있듯이 그 외교 사절들이 와서 준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뒀는데 여기 받은 거가 중국 것도 있지만은 백제 거, 신라 거가 많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가 신라 건지 백제 건지를 모르는 수가 있죠. 정창원 전이 10월 마지막 셋째, 넷째 주에 지금 60년 동안 나라박물관에서 해마다 열려요. 그때마다 전시회를 지금도 뚜껑을 안 연 거가 더 많죠. 한 번 전시한다고 해야 40~50점이에요. 그 보존 처리하면서 나와. 거기에서 의자왕이 보냈다는 리스트에 있는 바둑판. 그래 이게 백제에서 좋냐 안 좋냐 뭐 말이 많은데 개로왕이 바둑 두다 망한 놈 아니야? 응? 그 도렴이하고 바둑 두다가 속아가지고 사기당한 거야.
리스트에 어쨌든 의정왕이 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가파리 자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파리 반이라고 하는 그 청동 그릇이 있는데 그건 신라에서 보내준 건데 일본 놈들의 그 보관 솜씨가 어느 정도냐면 그릇을 바리떼 쌓듯이 5개를 놓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서로 닿지 말라고 종이를 깔았을 거 아니에요. 그 종이 페이지를 이렇게 신문지로 넣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종이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폐기하는 공문서들을 거기다가 넣었는데 그것까지 보관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보면은 청주에서 그 세금 받았던 그 목록들이 그 종이에서 나와가지고 신라 문서가 2가지가 거기서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창원 유물이 왜 우리 얘기하는데 중요한가 하는 거는 그런 오국 시대의 교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거니까 어쩌면 포장지까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거 보면. 백제시대 불상의 석불, 마애불 말고 금동불은 조금 해가지고 호신불들인데 제대로 된 큰 불상을 못 보지만은 지금 공주박물관 청양에서 나온 좌대가 이만해요. 도기로 구워서. 좌대가, 도기가. 이 실 크기가 폭이 얼마예요? 2m 80? 엄청 커요. 여기 위에 이제 불상이 앉아 있었던 거니까 그 불상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테라코타로 했던 뭘로 했던. 옷자락이 이렇게 착 그 물결 모양으로 치고 있는 거 보면은 출수의 문양이라고 그러지, 저거는. 그리스 조각을에서 피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각광을 받게 된 거가 옷주름을 표현하는데 옷주름이 그냥 옷주름으로 한 거가 아니라 웨트 드래퍼리, 그러니까 얇은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쫙 달라붙은 형상을 그려서 신체의 볼륨감과 함께 옷자락에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거를 그 출수의 문양이라고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문양. 그래서 불상에 쓰여지고 있는 그 조각은 출수의 문양으로 해서 그림도 그렇게 그리는데 그 전통으로 이렇게 온 거죠. 부여박물관에 조그만 납석으로 그려진 분수리에서 나온 이 불상, 고개가 6시 5분이잖아. 이게 6시 정각하고 6시 5분은 어떤 차이냐? 인간적인 거잖아. 정면 정관을 한 거가 아니라 살짝 했다고 하고 앞으로 고개 숙였다고 하고. 여기 옷주름이 이렇게 출수의 문양으로 나오죠. 그러면 비례식으로 A 대 B는 C 대 X 하면은 X 나와야죠. 상상을 해보세요. 멋있을 것 같아. 이 조각가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것 같아. 멋있어. 이 백제 불상들 작은 거, 공주에서 나온 거, 군수리에서 나온 거, 옷자락이 무릎팍인데 갈라지고 천의자락이 펼쳐지고, 이 조그만 군수리에서 규암에서 나온 요 불상의 뒷면인데 이 불상은 이 뒤태가 엄청나게 이뻐요. 이 연꽃 돌아간 것도 좌대에도 백제 불상, 백제 기와장에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 미술사 하는 학생들이 지금 배우면 미스 백제, 미스 백제 보살상으로 통하죠. 서산마애불의 이 모습이, 마애불, 중국은 도낭석굴이니 운강석굴이니 용문석굴, 석굴사원이 주 아잔타 석굴까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석굴을 자연 석굴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사암이기 때문에 곡괭이로 파도 들어가지만 우리는 화강암인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군위의 자연 석굴을 이용한 석굴 있고 그거를 인공적인 석굴로 만든 게 석굴암이죠. 그 전에 백제 사람은 외래 문화를 토착화하는 능력이 있어서 니들이 석굴이면 우린 마애불이다. 이런 마애불을 해놓은 거에 대표작이 태안과 서산과 예산에 있었어요. 예산, 서산, 태안은 부여공주에서 당진으로 가는 코스에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중국으로 가는 항구예요. 백제시대 경부선이지. 그 곳곳에 이런 그 사찰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환하게 양쪽에 보살상이 있는데. 근데 저 불상을 만들 때요. 청동불은 아주 디테일이 쉬운 것이 일단 찰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하지. 근데 목불이나 이 마애불 같은 경우에는 한번 깎으면 그만이야. 그렇죠? 그래서 마애불 석불을 만들 적에는 코는 크게 만들고 눈은 얇게 해갖고 코는 점점 작게 들어가고 눈은 점점 크게 한번 뜨면은 못 감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은행알처럼 환하게. 내가 대학 때부터 통문관에서 책을 사갖고 통문관 할아버지가 나를 참 귀여워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 지금 통문관 재단 만들면은 이사해달래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무슨 자료가 나오면은 그 영남대에 있을 적에 잘 보내줬어요. 옛날 분이 돼서. 봄이 온지 사뭇 지났건만 일주일에도 한 번 늦어도 보름에 한 번 보던 얼굴을 이달이 다 가도록 볼 수 없으면 연구의 기쁘심인가 아니면 영남의 꽃이 좋아 아니 올라오심인가. 다름 아니오라 이번에 이런 추사관계 자료가 나왔으니 서 보내드리니 한 잘 엮어서 멋진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딱 썼어. 부처님 얼굴 살찌고 마르고는 석수쟁이 손에 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멋있는 분이 이제 없어. 아이고 참 멋있죠? 이 테라코타 나와 있는 부여박물관에 있는 거에 야, 나 한 상이야. 그래도 도톤 스님 상들 있잖아요. 이 사람 소림사 출신 같아. 빵빵해갖고 차돌 같아. 야, 이 선적 희열에 올라가기에 어려움 같은 고통, 이런 거에 명작들이 많이 남았으면 얼마나 좋아.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데올로기의 전환이어서 불교 유산을 그렇게 다 깨버린 것이 문화유산 파괴의 1차 주범이 조선 왕족을 불교 문화는 철부를 녹여서 가마솥을 안 만드나 말이야. 절집 뺏어가지고서는 지집 쓰고 서원으로 만들고. 그래서 아스카 일본 오국 시대에 일본의 불교 문화가 전해지는데 아스카 꿈을 파는 곳 자전거 렌트해주는 집이에요. 근데 86년이니까 지금부터 얼마 전이 되나 난 빼기를 잘 못해. 30년? 40년 전이에요? 그때 자전거 저 빌리는 게 1000행이었는데 재작년에 갔는데 800행이야.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야. 여기 지금 얘들도 지금 할머니 됐지. 걔네들 쫓아가면서 그 여기를 보면서
여기 사람들이 공주 부여에 많이 오거든요. 와서 하는 얘기가 풍광이 계식기가 아주 비슷하다고 덧대면 이때 이마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미국 그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가다 보면은 저기는 이태리 사람이 사는 동네, 저기는 독일 사람, 저기는 불란서 사람, 다 지 동네 비슷해. 한국 사람도 여기 백제 사람도 가가지고 일본에 이런 능선이 이렇게 느릿하게 평지가 있는 곳이 없잖아요. 거기에 성덕태자가 결국은 천황은 못 되고 태자로 끝났지만은 이 사람이 율령국가를 만들었잖아요. 헌법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일본을 국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성덕태자가 7개 절을 지은 중에 하나가 법룡사고, 그 법룡사의 백제관음이라고 하는 정말 나무로 만든 최고의 명작의 구다라관음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여기에서 볼 수 없는 백제의 미를 나라에 가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아스카 나라에. 그리고 일본의 자체에서 돌이라고 하는 불상, 그 사람도 도레인인데 그 사람이 만든 불상은 이래요. 그래서 일본 미술사에서 이런 식으로 백제식으로 나온 거는 도레 양식, 도라이 요식기, 해외 양식이고, 이거는 자체 도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도리 양식이라고 해요. 전혀 다르죠. 이것도 광룡사에 있는 목조 방가사유상이잖아요. 이거 똑같죠. 근데 교토 대학인가 오사카 대학에 식물학과 3학년 학생이었어요. 광룡사에 와서 수희 아저씨한테 청소하다가 그 부시럭이 나오면 버리지 말고 나 달라고. 그래서 그 수희 아저씨가 나무 속에 있는 거를 이쑤시개의 4분의 1만큼을 띄워서 줬어요. 그래서 걔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소나무라고 하는 거를 밝혀. 근데 그 당시 일본에 있는 모든 불상은 다 스기나무 아니면은 농나무로 돼 있었어요. 소나무는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그 소나무가 일제인지 조선제인지는 안 알려주지만은 이것이 돌의 양식,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갔는지 가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 거였죠. 근데 이 불상을 보고 미술사가는 그것만 계속 따지는데,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 스위스 그분이 1945년 10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일본에 왔다가 광룡사에서 저거를 보고 한 이야기가 패전의 피 안에 남긴 것이라는 책 속에 실려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절대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해 왔다. 그리스의 조각, 로마의 조각, 기독교의 이콘, 이집트의 벽화 속에서 신의 조각과 그림을 보았지만 그것은 인간이 만든 신의 모습이었지 절대자만이 갖고 있는 모든 실존적 고뇌로부터 완벽하게 해탈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진실로 이 미륵 반가상 앞에서 마음의 평정의 상태를 보여주는 절대사의 참모습을 봅니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불상이 미술사가나 스님이나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의 조각상으로 그 시대상을 보여준다고 하는 멋진 샘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백제의 유물을 보시고 아는 걸 보시면서 그와 같은 그 감동적인 거를 깊이 해서 그 많은
중생들에게 교화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